손흥민 아버지가 뉴욕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훈련은 멈췄고 수백 명의 미국 시민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앞에 있던 95세의 한국전 참전 용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헨리 리처드슨, 올해 95살이 된 미국 뉴저지 출신의 퇴역군인입니다. 제 왼쪽 가슴엔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깊이 남아있죠. 젊은 시절 저는 미군 소속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총성이 멈추지 않던 1951년 겨울, 저는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에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평생을 목발에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는 그걸 불행이라 말하지만 제겐 그것이 자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땅에서 싸웠고 그곳에서 많은 전우들과 함께 피를 흘렸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후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사회는 다시 바쁘게 흘러갔고 한국은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난한 나라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본 이야기나 중국 이야기는 자주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 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몇 달 전에 어느 날 제 손자가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스포츠 캠프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바깥 공기도 쐬고 구경도 하자는 의미였죠. 손자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의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무척이나 존경하죠. 하지만 저는 그 이름에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축구 선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의자에 앉아 조용히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규모 훈련을 진행 중이던 아시아인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엔 사람들이 연신 소니 라며 환호하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조금은 엄격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눈빛 하나로 훈련을 통제하고 있더군요. 그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통로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그 중년 남성이 그 넓은 운동장 한복판에서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광경에 사람들은 정적에 휩싸였고 저 또한 당황한 나머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아들이 이 땅에서 공을 찰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제 오른쪽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존중이었습니다. 그가 바닥에 꿇은 무릎에서 저는 어떤 위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먼 옛날 내가 한국 땅에서 만났던 그 조용하고 단단한 군인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아드님이 손흥민 선수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자랑이 아닌 어떤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손흥민 선수도 그 자리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와 눈을 맞추고선 양손을 가지런히 모아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겐 당신이 영웅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순간 제 손자는 제 옆에서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애는 평소에 감정 표현이 서툰 아이였는데 그날은 왠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용 마이크도 없었고 언론도 아무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저 훈련 도중에 우연히 마주친 노병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머리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이 단지 기술 강국이나 스포츠 강국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할 줄 아는 나라라는 걸 처음으로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이건 단지 손흥민 부자의 인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뇌리엔 70년 전 저를 등에 업고 허름한 참호박까지 달렸던 한국 병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다리에서 피를 닦아주며 이렇게 말했죠. 당신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잊지 않겠지요?
그때는 그냥 위로하려 한 말이라 여겼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말이 이 세월을 뚫고 저를 다시 한국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완전히 멈춰 있었고 공은 어느 한쪽 구석에 굴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이 광경을 바라보며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누리는 건 선생님 세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겁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그 빚을 잊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게는 이미 어떤 결심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전쟁 당시의 훈장과 한국 어린아이들이 써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아저씨,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삐뚤빼뚤한 한글이었지만 그 종이는 제가 저녁 이후 평생 버리지 못했던 유일한 한국어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한다고. 내가 겪은 그 땅, 그 사람들의 진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역 보훈회관에 전화를 걸어 한국전 참전용사 재조명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직원은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그 나이에 직접 활동하신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는데 이 나이쯤 되면 나도 누군가를 기억할 차례 아닙니까? 며칠 뒤 지역 신문사에서 저를 찾아왔고 손흥민 부자와의 만남에 대해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단지 유명인의 립서비스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훈련장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푸른 잔디 위에 무릎 꿇은 손흥정 씨의 굳은 뒷모습이 있었고 그 옆엔 제 손자가 눈물을 삼키며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죠. 이건 연출이 아닙니다. 이건 교육이고 철학이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본 모습입니다. 그 기사는 지역 SNS를 통해 퍼졌고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고 손자는 학교 수업 시간에 진짜 영웅은 할아버지라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손자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기억해요? 우린 참전용사도 잘 모르는데. 그 물음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죠. 그게 예의라는 거란다. 우리는 전쟁을 싸웠지만 그들은 사람을 기억하더구나. 그 말을 한 이후 손자는 한국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고 스스로 한국어 인사말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대한민국은 이제 단지 축구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고마움을 아는 나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연락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발신자는 대한민국 대외문화홍보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가 싶어 끊으려 했는데 그 반대편 목소리는 또렷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손흥민 선수 가족과 뉴욕에서 만나신 헨리 리처드슨 선생님이 맞으신가요? 제가 그렇다고 하자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며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토록 선명하게 다시 다가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며칠 뒤 한국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겉봉엔 태극기가 작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제게 보내는 감사장과 함께 한글로 정성껏 적힌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70년 전 당신의 희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은은히 퍼져왔고 저는 그 한 문장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초석이라. 그 단어는 제가 전쟁 이후 단 한 번도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에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문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래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단지 제게 보낸 글이 아니라 함께 싸웠던 전우들, 그 땅에서 쓰러져간 젊은 생명들 모두에게 한국이 건네는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지역 모임에서도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참 대단하군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저는 그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들에겐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자 손흥민 선수의 공식 채널에서도 저와 손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게 가르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멘트를 보는 순간 제 손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꼭 가보자. 왜냐하면 그곳은 한번 고개를 숙인 마음을 평생 잊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니까.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가족은 정말로 그 나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한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의 공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은 제가 70년 전에 기억하던 그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황폐했던 들판은 사라지고 정돈된 도로, 빛나는 고층 건물, 질서정연한 시민들까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손자는 연신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무슨 미래 도시 같아요. 하지만 정작 제 눈길을 끈 건 그런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출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저와 손자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젊은 직원들이었습니다. 표정엔 꾸밈이 없었고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헨리 리처드슨 선생님 맞으신가요? 대한민국이 환영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평생 전쟁터 밖에서 나라로부터 이런 인사를 받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따라 공항 입구를 나서려던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셔츠에 단정한 몸가짐, 그리고 깊고 단단한 눈빛. 맞습니다. 그는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기억하는 나라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이제 직접 체험하실 차례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자비로 차량과 숙소를 준비했고 심지어 일정까지 챙겨놨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지만 그 진심이 느껴졌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천천히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저 도로는요, 옛날에 미군 수송 트럭이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출근길로 사용하고 있지요. 선생님의 흔적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남겼다고 생각했던 건 전쟁의 상처뿐이었는데 이들은 그 위에 삶을 쌓았구나. 호텔에 도착한 뒤에도 놀라운 일은 계속됐습니다. 방 한가운데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엔 당신은 영웅입니다라는 한글 문구와 함께 손흥민 선수가 직접 남긴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뵈러 곧 찾아뵙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정말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한 인사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이미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단정히 정장을 갖춰 입었고 손자도 옆에서 낯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생각보다 키가 크고 눈빛이 매우 깊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카메라가 없었고 기자도 없었고 홍보 목적도 전혀 없었지만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엔 이 만남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마치 제 손자처럼
순수한 청년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함께 앉자마자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늘 저에게 기술은 수단이고 사람이 본질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그걸 증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술도 전쟁도 기업과 감사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0년 전 저는 총을 들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땅에서 수많은 생명을 잃고 젊음을 잃고 한쪽 다리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땅에서 돌아온 한 젊은이는 저에게 명예를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드릴 차례입니다. 선생님께서 남기신 시간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세상에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하나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메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제작한 명예 참전인 감사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꼭 제 손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자는 제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과거를 치워버린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지만 그날 저녁 저를 더 깊이 흔든 건 그 메달도 인사도 아닌 손흥민 선수의 어머니가 남긴 단 한마디였습니다. 저녁 무렵 숙소 근처 한식당에서 손흥민 선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손흥민 선수의 어머니도 계셨죠. 차분하고 조용한 분이셨고 말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분이 제 앞에 직접 밥을 한술 더 떠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전쟁은 아픔을 주었지만 우린 그 아픔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밥을 먹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강하게 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 저는 참전용사라는 말보단 불편한 존재로 여겨진 적도 많았습니다. 기억에서 점점 지워지고 젊은 세대들에겐 낡은 이야기로만 들렸던 전쟁. 그런데 이곳 한국에선 그 기억을 밥상머리에서 꺼내 감사의 인사로 전해주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있던 저는 손자가 가져온 감사 훈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메달 표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는 순간 제 안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왠지 모르게 내가 살아온 시간이 부끄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심 속 수많은 불빛 아래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를 잃고 돌아왔던 젊은 시절의 나는 이 도시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자가 제 옆으로 다가와 살며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전 커서 꼭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꼭 이 나라에 너의 마음을 남기고 와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마음이 남겨진 곳을 잊지 않는 나라였으니까요. 다음 날 손흥민 선수 가족은 저희를 국립현충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도심과는 전혀 다른 조용하고 고요한 그곳에서 하늘색 셔츠를 입은 어린 학생들이 누군가의 묘 앞에 꽃을 놓고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본 손자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라는 어린아이들조차 전쟁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은 역사를 배운 아이들이 아니라 기억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잠시 후 현충원 내 기념관에서 조촐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국방부 관계자와 외교부 인사 몇 분도 계셨고 손흥민 선수 가족은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제게 마이크가 주어졌고 저는 잠시 말문을 잃다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저는 총을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라가 제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어떤 기술보다 어떤 무기보다 이 나라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람을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행사장 안은 조용했고 이윽고 잔잔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후 국방부에서 저에게 명예 국가기록 훈장과 함께 기념패를 수여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희생을 한 줄의 역사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마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말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제게 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전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냥 가족이 아니라 누군가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제가 이 나라에 다시 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 인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제 저희 가족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아들에게도 그 가치를 고스란히 전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건 단지 국경이나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서울시청 초청으로 공식 환영 만찬에도 참석하게 되었고 그 장면은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며 한국 전역에 소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보다 저를 가장 울컥하게 만든 건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한 아주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70년 동안 정말 기다렸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제 삶은 눈에 보이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절 대하는 태도, 손자의 눈빛, 심지어 매일 아침 깨어나는 제 마음까지도 말이죠. 지역 보훈회관에서는 저를 자랑스러운 참전용사로 다시 소개했고 손자 학교에서는 제가 경험한 한국에서의 이야기가 역사 교육 자료로 정리되어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인터뷰 기자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리처드슨 선생님, 한국이 당신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기억입니다. 나는 잊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퍼지면서 한 미국 공영방송에서 제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고 영상 말미에는 손흥민 선수가 보낸 짧은 영상 편지도 함께 실렸습니다. 그 영상이 방송된 다음 날 이웃들이 하나둘 집 앞에 작은 쪽지와 꽃을 두고 갔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한국은 당신을 기억했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감동 속에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국경을 넘고 기억은 세대를 잇는다. 손자도 더 이상 스마트폰 속에 손흥민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의 정신에 대해 말하고 대학교 진학 전 한국어를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에 가서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엔 누군가에게 다시 그 은혜를 돌려주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좋아하는 소년이 아니라 감사를 되갚고 싶은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날 뉴욕 공원에서 손흥민 선수 부자를 마주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그저 침묵 속에 잊혀져가는 한 노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70년 전 그 눈보라 속에서 흘렸던 피와 눈물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온전한 의미로 회복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손흥민 아버지가 훈련을 멈추고 제게 다가왔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짧은 몇 걸음이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이토록 따뜻하게 바꿔놓을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총성이 가득하던 1951년의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그 나라의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던 젊은 날의 나, 그리고 70년이 흘러 그 땅에서 기억의 환대를 받은 노인이 된 지금의 나, 그 두 시절을 잇는 다리가 되어준 것은 화려한 뉴스도 화끈한 기술력도 아닌 바로 예의와 감사였습니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준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법을 잊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선 무릎 꿇는 일이 굴욕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일이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였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한 노병은 명예를 회복했고 한 손자는 가치의 유산을 이어받았으며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어떤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잊힌 고마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주는 마음, 고개를 숙이는 용기, 그게 바로 한국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대한민국은 감사를 오래 간직하는 나라입니다.